해질녘, 낡은 커튼 틈새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이 김씨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흐릿한 눈동자는 작은 방을 천천히 훑어보며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멈췄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안한 마음으로 상자 문을 열었다. 상자 가장 깊숙한 곳, 달아빠진 벨벳천에 소중히 감싸진 것은 낡은 회중시계였다. 김씨 할아버지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시계를 손에 들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시계는 할아버지의 반평생을 함께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품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옆집 지붕이 보였다. 그곳에는 외동딸과 사위, 그리고 2살 된 외손녀 은희가 살고 있었다. 어린은희가 심각한 병에 걸려 치료를 위해 큰돈이 필요했다. 김씨 할아버지는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나이와 처지 때문에 아무도 쉽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이제 할아버지의 손에 있는 이 시계가 마지막 희망이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깨끗한 천으로 감싸 주머니에 넣었다. 천천히 작은 집을 나서며 뒤돌아 문을 닫았다. 붐비는 거리에서 할아버지는 군중 속에 파묻혔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낡은 옷을 입고 힘없이 걸어가는 할아버지를 눈여겨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김씨 할아버지는 대박 전당포 앞에 멈춰 섰다. 네온 쌓인 불빛 아래 전당포 간판은 번쩍거렸다. 김씨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용기를 내고 나서야 전당포 안으로 들어갔다. 전당포 안은 낡은 물건들의 퀴퀴한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김씨 할아버지는 돈을 세고 있는 듯 보이는 왠지 모르게 불친절한 인상의 중년 남자 박씨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할아버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건을 하나 맡기려 합니다. 박씨는 할아버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경멸하는 듯한 표정이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다. 무엇을 맡기시게요? 박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 시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입니다. 박씨는 시계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입꼬리를 비죽이며 웃었다. 소중하다고? 농담하시는 거 아니요. 이 낡아빠진 시계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이건 100년도 넘은 오래된 골동품 시계입니다. 골동품이라고 해서 다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할아버지. 박씨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맡기시는 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몸이 떨렸다. 그 돈으로는 은희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시계는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박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탁자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가져가십시오. 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할아버지는 절망과 무력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전당포 문이 활짝 열리며 세련된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 이 씨가 들어왔다. 그는 지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 씨는 할아버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전당포 주인 박 씨에게 말했다. 박 사장, 안녕하세요. 혹시 새로운 물건 들어온 거 있나 해서 들렀습니다. 전당포 주인 박 씨는 태도를 바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이 선생님, 오늘 아주 특별한 물건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박 씨가 이 씨에게 물건들을 보여주는 동안 김 씨 할아버지는 몰래 시계를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 이 씨가 우연히 탁자 위에 시계를 발견했다. 잠깐만요. 이 씨는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시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냥 낡은 시계일 뿐입니다. 이 씨는 시계를 손에 들고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 눈을 빛냈다. 그는 시계를 주에 깊게 살폈고 심지어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 세밀하게 관찰했다. 믿을 수가 없군. 이 씨는 중얼거렸다. 이건 19세기 말에 제작된 초기 파텍 필립 시계입니다. 정말 귀한 물건이네요. 박 씨와 김 씨 할아버지는 모두 놀라 이 씨를 바라봤다. 전당포 주인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김 씨 할아버지는 마음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이 씨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김 씨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이 시계 할아버지 겁니까? 혹시 이 시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 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품입니다. 이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이 시계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씨의 말은 작은 전당포 안에 폭탄처럼 터졌다. 박 씨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김 씨 할아버지는 다리가 후들거려 탁자에 겨우 기대섰다. 수백만 달러라고요. 김 씨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더듬거렸다. 이 씨는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이 파텍 필립 시계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시계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걸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매에서 거의 500만 달러에 팔린 적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 씨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전 할아버지에게 했던 경멸적인 말들을 후회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는 더듬거렸다. 그냥 낡은 시계인 줄 알았는데 이 씨는 박 씨를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함부로 물건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랜 역사를 가진 물건은요. 김 씨 할아버지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50만 원에 팔 뻔했던 물건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니?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이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계로 뭘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김 씨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진정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저는 손녀를 치료할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매우 위급합니다. 이 씨는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팔면 안 됩니다. 제가 시계 수집가들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귀한 물건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할 겁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물론이죠. 이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골동품 시계 전문가입니다.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저의 기쁨입니다. 한편 전당포 주인 박 씨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와 시계를 너무 함부로 평가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박 씨를 화내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 씨는 할아버지의 반응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이 시계를 가치 있게 살 사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씨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김 씨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제 연락처입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김 씨 할아버지는 명함을 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이건우, 골동품 시계 전문가라는 글자와 서울 강남의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김 씨 할아버지가 이 씨와 함께 전당포를 나서려 할 때, 박 씨가 후회하는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함부로 할아버지와 시계를 평가해서 죄송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 씨 할아버지는 뒤돌아보며 온화한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봤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지요.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박 씨는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네요.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마음으로 헤어졌다. 김 씨 할아버지는 희망에 찼고 이 씨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만족했으며 박 씨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다. 전당포를 나선 김 씨 할아버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손에 든 명함과 소중히 주머니에 간직한 시계를 번갈아 바라봤다. 아버지의 유품이 이렇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씨 할아버지는 딸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창문 너머로 딸이 어린 손녀를 안고 걱정스럽고 힘든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지금 당장 달려가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손녀를 구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니 마음을 진정시키며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밤, 김 씨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낡은 탁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시계는 가문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렸다.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김 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깨끗한 흰색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시계를 조심스럽게 천에 감싸 작은 상자에 넣었다. 집을 나설 때 아침 햇살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었다. 김 씨 할아버지는 마음속에 희망으로 가득 찼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벅찬 희망이었다. 할아버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린 후 그는 이 씨의 사무실이 있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대에서 젊은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할아버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 씨 할아버지는 명함을 꺼내들고 어색하게 말했다. 이 선생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직원은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2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0층 문이 열리자 이씨가 서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이씨는 친절한 미소로 말했다. 이씨의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진열장에는 귀한 골동품 시계들이 가득했다. 김씨 할아버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다. 시계 가져오셨죠? 이씨는 자리에 앉으면서 물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씨는 상자를 열어 시계를 꺼내 전문 장비를 사용해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이씨는 얼굴을 들고 눈을 빛내며 말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초기 파텍 필립 시계일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한정판 모델입니다. 상태도 완벽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 씨는 미소 지었다. 제가 몇몇 수집가와 경매사들과 연락을 취했는데 모두 이 시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7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에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돈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더듬거렸다. 이 씨는 김씨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할아버지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해야 합니다. 경매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수집가에게 파실 건가요? 김씨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며 머릿속 생각을 정리했다. 마침내 할아버지는 말했다. 손녀를 치료할 돈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씨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계를 박물관에 파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시계를 잘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필요한 돈을 얻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기금을 만들어서 은희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그 제안은 은희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할아버지는 감격하여 목이 메었다. 이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합시다. 제가 박물관들과 연결해서 이 일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씨 할아버지에게는 폭풍우 같은 시간들이 지나갔다. 시계는 여러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았고 결국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 박물관에서 900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소식을 듣자마자 김씨 할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기뻐서 울었고 감사해서 울었고 이 귀한 선물을 주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었다. 할아버지는 돈을 받아 은희를 해외로 데려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씨와 약속한 대로 희망시계라는 기금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도왔다. 가난한 할아버지와 수백만 달러짜리 시계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행운을 나누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감동받았다. 전당포 주인 박 씨도 이 소식을 접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했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기 위해 매달 전당포 수익의 일부를 희망시계,
기금에 기부하기로 했다. 1년 후, 희망시계 기금 설립 기념식에서 김씨 할아버지는 무대에 섰다. 옆에는 건강해진 손녀와 이씨가 서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청중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기금의 도움을 받은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저는 그저 가난한 노인일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연설을 마치자 홀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이다. 행사가 끝난 후 군중이 흩어졌을 때 이씨는 김씨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씨를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다. 무슨 일이요? 이 선생님, 이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사실은 제가 할아버지를 전당포에서 만나기 전부터 할아버지의 시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놀랐다. 그게 무슨 말이요? 이씨가 설명했다. 제 아버지는 시계 수집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특별한 파텍 필립 시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당포에서 할아버지의 시계를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계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워하며 들었다. 그렇다면 왜 그때 사지 않았소? 이씨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시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돕고 싶었고, 그것이 아버지께서도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 씨의 말에 감동했다. 고맙소, 이 선생님. 당신은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 저는 이 또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수집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김씨 할아버지의 손녀가 달려와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녀는 건강해진 얼굴로 밝게 웃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씨 할아버지는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이 씨를 바라보고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희망식에 기금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찼다. 얘야.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그 가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단다. 이 씨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서남이 100만 달러짜리 시계보다 더 귀중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질 때 김씨 할아버지와 이씨, 손녀는 함께 홀을 나섰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축복하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씨 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대박전당포 앞에 멈춰 섰다. 안을 들여다보니 박 씨가 손님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예전처럼 거만하거나 불친절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박 씨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의 삶과 도움을 받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도착한 김씨 할아버지는 창가 옆 익숙한 의자에 앉았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속삭였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시계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사랑과 친절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파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부드럽게 지붕 위를 비쳤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누군가가 행복의 비결에 대해 물을 때 김씨 할아버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친절의 시계, 가장 귀중한 시계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와 연대의 힘을 믿도록 영감을 주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적을 만들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때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희망시계 기금은 계속 발전하고 점점 더 많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왔다. 매년 기금 설립 기념일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들려주었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의 가치와 사랑의 힘을 상기시켰다.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할아버지는 항상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가장 귀중한 시계는 서로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말로 김씨 할아버지는 수백만 달러짜리 시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유산을 남겼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이었다.